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거 뭐 당연한 이치잖아요. 특히 달리기처럼 심폐 능력이 정말 중요한 운동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어떤 러너들은 나이를 들면서 오히려 개인 최고 기록을 깨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나이를 거스르는 퍼포먼스의 비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분명히 우리 몸의 최대 엔진 출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기록은 단축된다? 이 역설적인 현상 뒤에는요, 단순한 경험이나 정신력 이런 걸 뛰어넘는 아주 명확한 생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의 열쇠를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모든 나이든 운동선수가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우리 몸의 엔진이 서서히 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성능을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엔진,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자동차의 배기량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산소의 최대치죠. 이건 나이가 들수록 최대 심박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변화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연비, 바로 러닝 이코노미라는 건데요. 이건 같은 속도를 낼 때 기름, 그러니까 산소를 얼마나 아껴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연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개선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엔진이 좀 작아져도 연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이 낡아가는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비밀 병기, 바로 이 러닝 이코노미, 줄여서 RE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속 10km라는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두 선수가 있다고 해보죠. 한 선수는 1분에 산소를 35ml 쓰는데 다른 선수는 40을 써요. 누가 더 효율적인 러너일까요? 당연히 산소를 덜 쓰는 선수겠죠. 이게 바로 러닝 이코노미의 핵심입니다. 같은 속도에서 얼마나 산소를 아껴 쓰느냐, 즉 연비가 얼마나 좋으냐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연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좋아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느낌이나 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적응 과정의 결과물이거든요. 그 과학적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러닝 이코노미는요, 이 세 가지 기둥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향상돼요. 첫째는 우리 몸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효율적인 스프링처럼 변하는 생체 역학적 적응. 둘째는 그 스프링을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뇌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신경근육계 적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자체가 고효율로 바뀌는 대사적 적응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구조와 움직임, 말하자면 하드웨어의 변화인데요. 핵심은 우리 다리를 하나의 거대한 탄성 스프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리 스프링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딜 때 아킬레스건 같은 힘줄들이 용수철처럼 충격 에너지를 쫙 머금었다가 발을 뗄 때 그 에너지를 탕 하고 튕겨내면서 추진력을 만드는 거예요. 수년간 달려온 베테랑 러너의 몸은 이 과정이 거의 예술의 경지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직접 산소를 태워서 힘들게 힘을 쓰는 대신에 이 공짜 탄성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아주 멋진 스프링이 장착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그냥 막 쓴다고 효율이 나올까요? 아니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기둥, 우리 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똑똑해지는 걸까요? 오랜 훈련을 거치면서요, 뇌는 달리는데 꼭 필요한 근육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만 딱 활성화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 저항을 만드는 반대쪽 근육의 힘은 싹 빼버리죠. 이런 신경계의 최적화가 불필요한 힘 낭비를 없애고 모든 에너지를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폼이 좋다, 부드럽게 달린다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스프링, 그리고 그걸 제어하는 최신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결국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근육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오랜 지구력 훈련은 우리 근육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요. 그 주변으로 상소를 배달하는 모세혈관을 아주 촘촘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라는 중앙엔진의 출력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각 근육이라는 지역 발전소에서 그 산소를 뽑아 쓰는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뜻이에요. 중앙 시스템의 노화를 보완하는 아주 정교한 적응인 거죠. 자, 지금까지 러닝 이코노미가 뭔지,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현대 스포츠 과학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너들 사이에서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죠. 마일리지가 깡패다. 무조건 많이 뛰는 게 최고다. 이런 뜻인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적응 과정은 전부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최신 스포츠 과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달리는 양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2가지 강력한 질적인 훈련을 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중량 근력 훈련하고 플라이오메트릭스, 그러니까 폭발적인 점프 훈련 같은 거죠. 이 3가지의 조합이 바로 현대 과학이 찾아낸 최적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2008년에 스튜어렌 연구팀이 엘리트 러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단 8주 동안 고중량 근력 훈련을 추가했을 뿐인데 러닝 이코노미가 무려 5%나 좋아졌습니다. 5%?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싶으시죠? 이게 마라톤 풀코스 기록으로 치면요.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성 증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퍼포먼스예요. 레이스 막판 스퍼트 능력과 직결되는 한계점까지 버티는 시간이 무려 21.3%나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1km에서 경쟁자를 제칠 수 있는 힘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연구의 진짜 핵심,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엄청난 성과가 VO2 max, 즉 엔진의 크기나 체중 변화 없이 순수하게 러닝 이코노미, 연비 개선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든 러너에게 이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키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체중이 늘면 불리하죠. 우리의 목표는 신경계를 훈련시켜서 발이 땅에 닿는 그 0.2초의 찰나에 최대의 힘을 빵 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선 1RM의 85%가 넘는 아주 무거운 무게로 4회처럼 적은 횟수만 반복해야 합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전신을 쓰는 운동이 효과적이고요. 특히 런지처럼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동작은 달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달리기 훈련 자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신 이론은 양극화 훈련 모델을 강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체 훈련의 80%는 옆 사람이랑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저강도 달리기로 채우고 나머지 20%는 정말 헉헉거릴 정도로 힘든 고강도 인터벌 훈련으로 채우는 겁니다. 어중간한 강도의 훈련은 피로만 쌓일 뿐이야 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이 80대 20의 황금 비율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러닝 이코노미의 극대화는 꾸준한 장거리 달리기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여기에 최대 근력 훈련으로 힘을, 그리고 폭발적인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으로 탄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아지는 엔진의 한계를 넘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드는 현대 과학의 명쾌한 해답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낡아가는 건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서스펜션을 바꾸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체를 보강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심폐능력이라는 엔진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 이 차체를 제대로 튜닝하고 계신가요?